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함께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모든 길을 함께할 차트 여신 강은숙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하시지 않지요. 오늘 시장도 안녕하지 못하고요. 자, 어찌되었던 강은숙 대표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장세, 요즘 같은 시장, 특히 오늘 같은 시장 강은숙 대표가 너무너무 저는 생각이 많이 나는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좀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먼저 사실 제가 1월 6일 서울 강연회 그리고 1월 13일 부산 강연회까지 네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사실 이 시간에 오면서 육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서 갑자기 이 수요일 방송을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산 강연회를 일단은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산 강연회 때 오셔서 제 길을 받아가시겠다고 진짜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손도 잡아가고 가시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난다고 막 하셨고 제가 부산 강연회 때 말씀드릴 때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2,500선이 깨질 수는 있지만 2,500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시장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제 걸 들으시면서 토요일 날 내가 강연회 때 그렇게 들었는데 시장이 이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뭐 이렇게 오늘 너무 하락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나 시장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인 것 같지만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부양 얘기 네. 뉴스 보셨나요 혹시? 네. 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런 상황에서 뭐 저녁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평균 PBR을 4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일본이 1.4% 정도 수준이고 네. 미국이 한 4.6%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소 일본 정도까지는 PBR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가 부양 정책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일 아침 호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도 특집 방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실 항상 강은숙 대표가 하는 방송은 굉장히 기도 있고 막 제가 신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물론 파이팅입니다. 주식시장은 파이팅이고 또 마음의 어떤 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멘탈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코스피 주가 부양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티시자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네. 될 것이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러나 하늘이 솟아날 구멍은 있다. 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작년에 힘들 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자 그리고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그래요. 드렸었죠. 또 모든 것은 또 이제 다시 또 파이팅하면서 파이팅을 잃으면 또 안 됩니다. 힘내서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강은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우리 시장의 이슈 특징주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은 네. 뭐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72개,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163개, 183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엄청나죠. 83개밖에 안 한 거예요. 네. 하락한 종목이 1,400개가 넘고요. 아우, 네. 코스피에서는 72개 종목이 오르고 85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긴 여러분들, 하네요. 네. 내 종목만 빠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오면서 이제 제가 사고 때문에 운전을 좀 못하니까 저희 남편이 데려다 줘서 같이 왔어요. 근데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주식시장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다 파래 빨간색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금 나한테 그 얘기가 하고 싶어 제가 그랬거든요. 또 두 분의 관계를 또 저희가 알 수 있네요. 네. 말로. 네, 그래요. 근데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맞습니다. 내 것만 빠졌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오늘 해운 하루 종일 제가 이 얘기만 했습니다. 해운 종합 물류 관련주들 이 홍해 리스크 고조에 따르는 해상 운임 상승에 따라서 지금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격화되고 있어서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그렇죠.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까지 우려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요. 대한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 KSTX, 그린로지시스, 또 뭐 물류 관련주 동방, 네. 태웅로직스, 한솔로지스틱스, KCTC 이런 어떤 해운 종합 물류 테마들이 강세 흐름을 또 보여주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대성에너지, GSE, 흥구석유 또한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그 처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도발됐을 때 그렇죠.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전쟁 중입니다. 곡물 관련주들이 또 강세 지정학적 흐름들. 리스크 이슈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예. 네, 네. 곡물 관련주 오르고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그리고 일부 도시가스, LPG, 액화가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시간 외로도 또 곡물 관련주들이 강세를 또 보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살짝 우려가 되기는 한데요. 아무튼 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김정은이 또 항목도 네, 네. 해주셨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하게 제1의 적대국으로 아주 적대국으로 주변의 주적을 확고히 간주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면서 빅텍.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오르는 종목에 빅텍이 눈에 딱 띄었다. 그러면 시장은 오늘 재수 없구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방송에서? 뭐 감속 대표가 안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시죠? 네. 빅텍이 딱 떴다 이러면 오늘은 시장이 딱 빅텍, 스페코 또 뭐 휴니드 그럼 이제 여기 또 움직일 게 엘컴텍, 네. 금 관련주, 안전자산 안전자산. 두 개 오를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양지사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뜨는데요. 오늘 뭐 그래서 빅텍, 스페코, 뭐 네. 비오테크놀로지, 휴니드, 한일단조 이런 일부 방위 산업 업체들이 강세였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손이 빠른 분들 사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분봉타파랑 홍삼은 또 오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요? 단기다 보니까 근데 뭐 그걸 제가 지금 어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 업종 살펴봤고요. 특징 업종 다 해주셨나요? 아니면 좀 남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몇 개 오른 종목들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락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말씀을 오늘 시장에서 드립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거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를 만회하고 흑자 전환으로 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인터넷, IT 그렇죠. 예, 요즘 가장 뜨거운 섹터. 뜨거웠는데 네. 이런 섹터들이 또 어제까지 강했던 로봇주들이 오늘도 하락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들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최기훈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 달 시장 좋을 때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내년 1월 달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너무 과하게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과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3월 달부터 시작을 3월인데, 해서 뭐 5회, 6회까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연준에서는 3회 정도 그리고 3월도 아직 시기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불안감이 바로 시장에 악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을 상고하저를 예측했습니다. 상고하죠. 상고하저. 저는 아닙니다. 전반기에는 상, 하반기에는 저. 예. 작년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감독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저는 예측하세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 네. 오히려 상저하고 하고. 그리고 상저가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까지 무너질지는 몰랐고요. 네네. 무너지는 게 아니라 N자형의 파동을 그리는 상반기 파동이 있는 N자형 그리고 네. 오히려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그러면 감독 대표는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없잖아요. 모멘텀이 네.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 모멘텀이 하반기로 잡혀져서 하반기 때부터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다는 거죠? 일단은 저는 금리 인하가 그래요. 중반기 이후부터 물론 3월 달에 내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라도 중반기 이후부터 오히려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2024년은 저는 상저하고 하고. 상반기는 아주 저가 아닌
N자형 파동에 강연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요. 상반기 N자형 파동에 상저하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 인터넷, IT 업종들의 흐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낮게 지속할 수 있을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 네. 하나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경제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은 절대 먼저 선수를 치지 않습니다. 시장의 김칫국부터 마시게끔 금리 인하 될 수 있을 거야. 3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공매도도 그랬었고 대주주 양도세도 그래왔지만 딱 시기가 됐을 때 그냥 탁 터트리고 발표를 하지. 그럼 아까 정부에서 증시를 끌어올릴 네,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 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빡 해야 되는데 미리 예고했으면 아니요. 이건 오늘 아닌가요?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는 그래요? 있더라고요. 나오고 예, 있어요?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못해서. 네. 저도 늦게 8시 넘어서 여기 오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그 증시 부양에 대한 코스피 뉴스들이 이어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아까 일본이 1.4니까 거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요. 최소 그런 어떤 제시들을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켜봐서 좀 우리 증시가 어떻게든 좀 부양이 됐으면 좋겠으면. 이게 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하락했던 건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저조해지면서 그런 건데요. 뭐 안 빠진 섹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언급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또 CPI, PPI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이제 다 맞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요. 작년 10월 달까지 시장 급락할 때도 여러분들 이대로 시장이 악소리 나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11월, 12월 다 끌어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12월에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특징 업종 만나면 특징주들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빠르게. 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제 반도체 하락이라든지 신재생, 뭐 트럼프 얘기도 있었고 한데 하락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뭐 등등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눈에 띄게 오른 종목이 있다면 파맵신이 오늘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최대 주주로 선임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아이큐어. 네, 자회사 커서스바이오의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성과가 발표되면서 당뇨 치료제의 신약 탑재라든지 또 이런 마이크로니들 패치 효능 입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사실 오늘 LNF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네.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나름 강세를 보여주다가 시장에 밀려서 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엔캠이라는 종목이 연일 지금 엔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제가 쭉 끌고 가시면서 정고점 이상까지 보시라고 장기 투자를 저희 VIP원님들께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가이드라인에 본격화되면서 전해액 관련주죠. 업체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에 어떤 부각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물류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들을 비롯한 전 종목들이 하락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우리 차트 여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또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요즘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본의 아닌 불의의 사고로 네네. 뉴스에까지 나오는 불의의 사고로 한 주를 불행 중 다행으로 건강하게 건졌지만 이 분봉 탑바의 흐름이 좀 깨졌어요. 네.
이게 쭉 달려줘야지 감속 대표의 길이 팍팍 봤는데 한 주 건너뛴 게 저 스스로에는 네. 좀 리스크가 있어요. 좀 길을 허해요. 또확 받으셔야 되겠죠? 뭔가 허해요. 자, 분봉타파 계속해서 궁금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한 10초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네. 제가 최기훈 앵커님한테도 물어봤었죠. 장이 너무 빠져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가자 이러면 파이팅 갈 것인가? 욕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던 대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셨거든요. 제가 파이팅 있게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는 내일의 시장을 준비한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파이팅 있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또 우리 특집 방송 대표님들 얼굴 보니까 엄청 심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네, 악재만 다 여쭤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보면서 내용은 너무 좋고 막 그런데 너무 심각하다. 장도 힘든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저는 10초 딱 고민하다가 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든 말든 어찌됐건 제 방송을 보면서는 힘이 나야 되고 파이팅이 맞습니다.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지금 밤새 아무리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맞죠. 그냥 내일 또 내일대로 움직이면 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손절은요. 시장이 꺾일 때 하는 겁니다. 네. 상승해서 꺾일 때 손절이든 매도든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구간을 지났습니다. 11거래일째 하락입니다. 그래요. 1월 2일 날 상승하고요. 지금까지 11거래일째 하락입니다. 판단하기 이제 늦었어요. 그냥 이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점만 확인해서 저점에서 물 탈 거 있으면 물 타고 추가 매수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갈 거는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지를 체크하셔서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네. 분봉타파를 제가 맥이 끊기긴 했던 것 같지만 저희는 또 요즘 추세머리가 한참 또 이러다가요. 장이 이렇게 또 빠지면 추세를 돌리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아마 추세머리 하셨던 분들이 요 월화수 동안 요즘 추세머리 종목이 물론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추세머리 종목보다 하루 홍삼이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머리는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되는 종목들이 뜹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하루 홍삼은 제가 그랬었죠. 하루 2.5% 3% 이상씩 매일매일 꿀떡꿀떡 그래요. 면역력, 홍삼 먹듯이. 네, 네. 끌 키우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하루 홍삼과 분봉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빠르게 제가 사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어요. 하시는 종목들은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요. 제가 일부러 오늘 와, 이거 무슨 전단지 같아요. 이게 분봉타파 전단지입니다. 그래요. 뭐 하루홍상 수급, 네. 웬만하면 돈맥이 가무숙 대표 얼굴까지. 저기 하루 홍삼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뭐 설명 하나 안 하나 하루 홍삼 어때요? 참, 제가 이래요, 여러분들. 파이팅. 진짜. 네, 그다음에 네. 그 옆에 뭐가 보이세요? 수급. 수급. 수급 밑에 사람 보이세요? 뭐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세입니다. 매수세가 딱 붙어서 수급이 막 붙어 올라. 그다음에 이제 분봉 신호 보이시죠? 네. 저렇게 수급이 붙어 올라가는 종목에 분봉 신호가 붙는 자리에 어. 매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다? 돈맥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돈맥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네. 장이 이렇지만 이거 제가 정말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뭔가 스토리가 있네요. 당연하죠.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 아침에 빅텍, 휴니드 이런 애들이 3% 4%대 하루 홍삼에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수없게 왜 또 빅텍이 뜨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종목이 20몇 %대까지 급등을 하고 스페코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은 시장과는 상관없이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또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는 이렇게 하루 홍삼과 분봉타파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짧은 수익이지만서도 계속 수익을 내준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든 종목에 지금 장중 매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해주고 분봉으로 일봉을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가창에서 어떤 세력들의 큰 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단기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오늘같이 해운 물류라든지 KCTC, 동방, 뭐 이런 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분봉 타파가 요 일봉의 캔들 그리고 분봉의 신호, 핑크퐁, 매수 신호까지 해서 잡아주는
지금 보시면 화살표도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매수 신호, 네. 그리고 스윙 추세선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중기적인 어떤 추세선을 가지고 중기와 단기의 바탕 베이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저 추세선의 베이스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 베이스가 받침이 되어주는 종목에서 골라야 단 1%, 2%라도 수익이 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핑크퐁은 뭔가요? 핑크퐁은 파란색 화면과 네네. 핑크색 화면으로 이렇게 가로 채워진 면이 있죠. 네네. 모든 대부분 투자자들은 저 파란색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저 자리에서는 늦습니다. 그럼 매수는 아. 어디냐? 저 파란색이 들어가기 전 핑크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저게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자리거든요. 핑크퐁 전에 매수를 해야지 아기상어가 나타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핑크퐁 저 핑크 자리. 아기상어니까. 저기서 매수를 하셔야지 어. 수익이 난다라는 게 바로 분봉타파의 맥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어볼까요? 아니면 더 설명 다 해주셨나요? 아니요, 이제 종목 소개를 해야죠. 종목 소개 네. 그렇다면은 자, 그럼 가문숙과 함께 돈맥으로 찾아낸 오늘의 관심주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실까요? 자, 사실 오늘은요, 차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럴 때에는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을 어느 정도 지지라인까지 왔다면 눈여겨보는 건데, 제가 이 종목을 딱 고르고 나서 시간 외의 종목들을 흐름을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 이 저출산이 한동훈 이 대표가 또 1호 공약으로 내세운다. 아마 이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네. 꿈비는 2024년 유아 사업 호조와 또 미국, 아마존, 싱가포르라든지 큐텐 등의 수출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제품 출시와 해외 수출 확대, 성장성, 그리고 브랜드 유통 사업의 호조라든지 이런 걸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물론 2023년도의 실적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었지만 네. 2024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꿈비 같은 경우는 유아용 가구도 있어서 유아용 가구 플러스 층간 소음에도 또 큰 층간 소음을 또 방해하는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들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네. 꿈비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종목. 네, 시간이 없어서 그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종목은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 검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W 검증 서비스,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스마트카, 자율주행, 산업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 소프트웨어 검증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리가 보면 딱 눌림목 자리여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은 그런 흐름에서 신규 상장주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면도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는 중기적 관점으로 저점을 잡아준다면 모아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까지 감숙 대표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내일장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뭐 오늘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조금이라도 미미하게나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반등이다, 뭐 미미하다, 오늘장 같다를 하기 이전에요. 네. 논하기 이전에 내일장은 일단 오전장 보수적 관점, 관망. 오늘 미국 증시 흐름 보시고 네. 저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내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내일 하락 출발 또는 보합 출발에서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까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내일도 부적합하다면 일단은 아직은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특강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하신 내용이 원래 굉장히 광범위하시거든요. 오늘 네. 아까 시청자분 보셨겠지만 막 넘기셨어요. 준비하신 내용을.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몇 시부터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네, 10시부터고요. 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네, 되겠네요. 바로 네. 입장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하루홍상과 분봉타파에 올라오는 종목들과 또 수요일만 특별하게 시크릿하게 오픈된 분봉타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분명히 가는 종목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 72개, 183개 종목이 하루 홍삼에 또 뜨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업 투자자시거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 기운 내시라고 저와 함께 파이팅 하시는 전략으로 또 공개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알찬 내용 여러 가지
알찬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강문석 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 알찬 내용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시장에 에너지가 필요하시는 분들 강문석 대표와 함께 하시면 그 에너지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강문석 대표와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강문석 대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강문석과 함께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